안녕하세요. 오늘도 장사 잘 되셨어요? 진짜 명절 바로 직전 주말이다 보니까 뭐 최악의 주말 이미 예정돼 있었지만 뭐 매출이 안 나오고 나면 좀 씁쓸하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뭐 어쨌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할 얘기는 리뷰 이벤트예요. 바로 직전 영상에서 리뷰 이벤트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배달 장사는 시작이 리뷰고 끝도 리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장사를 한 단어, 한 문장으로 결론 질 수 없다, 단정 질 수 없다라고 하는 저조차도 리뷰에 대한 중요성은 두 번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리뷰예요. 시작도 끝, 끝도 리뷰. 자, 리뷰를 어떻게, 왜 중요한가? 그 이유를 아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리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리뷰 이벤트로 돈을 만들어내고 매출을 만들어내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그 이전에 리뷰를 통해서 내 가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가 진단법이 있어요. 이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남들보다 리뷰가 많이 달리나 적게 달리냐는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절대 수치는. 왜냐하면 그 매장과 내 매장이 주문수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영업력이 동시에 시작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뷰 수는 주문수에 연동해가지고 얼마나 달리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리뷰는 5% 정도, 전체 주문량의 5에서 10% 정도가 리뷰로 달리는 게 보통이에요. 물론 리뷰 이벤트를 했을 때 얘기예요. 가령 하루에 20콜 정도의 주문을 했다. 그럼 보통 리뷰 수는 한 개, 두 개, 그 정도가 거의 보통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50콜에 주문을 했다. 근데 리뷰 이벤트를 했어요. 5%면 뭐 두 개 반이죠? 보통 두 개에서 다섯 개 정도의 리뷰가 달리는 게 보통이에요. 리뷰 이벤트 안 한다. 안 달려요. 안 달려요. 리뷰 이벤트를 안 해도 리뷰가 많이 달리는 매장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매장의 거의 대부분은 진짜 이건 대놓고서는 배달 장사로 돈 벌 생각 없어 이런 매장들이에요. 홀 장사가 위주라서 배달은 진짜 고객 서비스의 의미로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홀 매출을, 홀 장사를 광고하기 위해서 진짜 완전 해자 매장들, 그런 돈 안 되는 매장들, 그냥 봉사활동하는 매장들에서나 리뷰 이벤트 안 하고 좋은 리뷰가 달리지, 일반적으로는 리뷰 이벤트 없이는 리뷰가 달리는 거는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리뷰 이벤트를 하더라도 5에서 10% 정도만 달린다. 왜냐면 주문수가 20개라고 해가지고 20개가 전부 다 리뷰 이벤트 신청합니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보통 리뷰 이벤트 신청은 20% 내외 그 정도만 신청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실제로 리뷰를 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통상적으로 리뷰 이벤트를 해도 전체 주문수의 5에서 10% 정도밖에 달리지 않아요. 10%만 돼도 진짜 많이 달리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략 주문수의 20% 가까이 리뷰가 달려요. 실제로 리뷰 이벤트 신청도 20% 정도가 들어오고 그것에 대략 한 8, 90% 정도가 리뷰가 달려요. 자, 어떻게 그럴까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리뷰가 왜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어떻게 작성률이 높아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왜 좋은 리뷰가 달리는지 아시겠나요? 자, 자가 진단법. 지금 내 주문수에 비해서 리뷰 이벤트를 하는데 과연 전체 주문수 대비 몇 개의 리뷰가 달리는가, 그 퍼센트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5에서 10%보다 더 적은 수가 달린다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10% 정도면 평균치고요. 그 이상이라면 잘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럼 더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리뷰 이벤트는 서비스를 주는 거잖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돈 주고 리뷰를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근데 까놓고 말해서 서비스를 좋은 걸 주면 어떻게 할까요? 리뷰 이벤트 참가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맞아요. 리뷰 이벤트에 대한 신청 자체를 높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서비스 자체의 퀄리티를 높이면 돼요.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뷰 이벤트 뭐 보통 최소 주문 금액이 10,000원 중반대 정도에 보통 잡혀 있을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 최소 주문 금액 12,000원에 배달비 1,000원, 14,000원에 무료 배송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12,000원 최소 주문 금액 딱 맞춰서 하신 분한테 서비스 3,000원, 4,000원짜리 서비스를 해버리면 적자 아니냐고요? 네, 적자예요. 거의 마진이 없는 게 아니라 적자가 나기도 해요. 근데도 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해도 되냐면 그래도 되니까. 간단해요. 그래도 되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랜덤하게 품목을 드린다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서비스의 제품군은 대략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판매가 기준 1,000원대, 판매가 기준 2,000원, 3,000원대, 판매가 기준 4, 5,000원대. 모든 서비스를 4, 5,000원대로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진짜로 적자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걸 비율을 나누면 어떨까요? 4, 5,000원대는 대략 한 30% 정도를 그 정도로 서비스를 내보내고 2, 3,000원대를 대략 한 50% 정도를 내보내고 1,000원, 2,000원대를 20% 정도로 내보내고 그렇게 되면 평균값이 수렴되는 게 대략 한 2, 3,000원 정도의 수렴이 되지만 실제로 고객 입장에서는 어떻죠? 리뷰를 보면은 와, 나 햄버거 받았어요. 아니 12,000원 주문했는데 어떻게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서비스가 와. 이건 말도 안 되는 매장이라는 리뷰가 자꾸 달리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리뷰 작성률이 100%에 준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단 리뷰들 중에 보면은 그냥 시덥지 않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리뷰 서비스를 받은 분들은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짤막하게 나오고 서비스를 받았다, 뭘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잘 없어요. 근데 비싼 걸 주면 고객이 당연히 감동해가지고 와, 나 이런 서비스 받았어, 너무 고마워, 이런 내용이 잡히다 보니 그냥 제3자가 리뷰만 봤을 때는 와, 여기 리뷰 이벤트 신청하면 버거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을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지불되는 건 평균대로 수렴한 2, 3,000원 대인데 리뷰만 봐서는 무조건 4, 5,000원, 6,000원짜리 버거가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착각, 착시 현상. 그래서 랜덤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과도하게 비싼 거를 줄 수 있고 과도하게 비싼 거를 주는 것처럼 보여야 리뷰 이벤트 신청률이 높아지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저희는 리뷰 작성률이 8, 90%에 육박합니다. 이거 진짜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도 2, 30%대밖에 안 돼요. 정말 최악일 때 한 17%막 이럴 때 있었어요. 완전 진짜 진짜 다 엎어버리고 싶은 뭐 그런 사장님 많으시잖아요. 자, 리뷰 이벤트 작성률을 높이는 방법. 저희는 굉장히 까다롭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첫 번째. 12,000원에는 1,000원의 배달비를 받지만 어쨌든 주문을 받고요. 14,000원 이상 시 무료 배송을 합니다. 그런데 리뷰 이벤트는 참가 자격 조건 자체가 14,000원이에요. 일부러. 최소 주문 뭐 1,000원의 배달비를 받으니까 실제적으로 나는 수익률은 12,000원에 1,000원이나 14,000원이나 그닥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12,000원에 1,000원이 더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12,000원만 시키면 양 자체가 적잖아요. 양을 적게 주문한 사람한테 서비스 안 줘 라는 거예요. 네가 양이 적으니까 적게 시키나 보네 라는 개념이죠. 충분히 먹고 싶을 만큼 먹고 싶은 걸 시키신 분들에게 리뷰 서비스까지 더해서 정말 넉넉하게 배 부르게 햄채며 도전해보게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그런 숨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배민 아이디 다 적으라고 해요. 배민 아이디 적으면 일단 내 신상이 털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 내 아이디 이거 내 건데, 내 이름인데, 내 얼굴인데 이거를 적으라고 하면 아무래도 한 번은 작성을 그냥 서비스 받고 넘기지 그냥 대충 이라는 생각을 한 번은 접게 돼요. 야, 닉네임까지 아이디까지 적으라고 하는데 이거 여기 다 체크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한 번은 더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뭐 제 닉네임이 보통 패티심을 쓰잖아요. 패티심 스탑버거 리뷰 참여 별 5점 리뷰 작성하겠습니다. 그런다고 무조건 별 5점 작성을 하진 않죠. 그런데 한번 그렇게 쓰라고 그렇게
참가 요건 자체를 만들어 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별 5점을 달게 되고 안 쓰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무의식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뭐 지금은 닉네임도 달고 14,000원 기준도 올리고 했기 때문에 굳이 뭐 스탑버거 리뷰 참여 별 5점 사진 리뷰 작성하겠습니다 이런 긴 문장까지 쓰라고는 안 해요. 그냥 스탑 리뷰라고만 적어주세요 라고 지금은 조건 자체를 바꿨지만 과거 작성률이 정말 안 좋을 때는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만들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작성률이 높아집니다. 지원율, 내가 리뷰 이벤트를 참가하고 싶다. 참가 지원율 자체도 높여야 되고요. 작성률도 높여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높아야 리뷰가 끊임없이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많은 리뷰, 진짜 넘치고 흐르는 이 리뷰를 통해서 재주문이 그리고 신규 주문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좋은 리뷰가 어떻게 달리게 하느냐. 사실 그거는 답이 없어요. 좋은 리뷰란 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음식 장사잖아요. 좋은 음식의 퀄리티에서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음식도 괜찮고 가성비도 괜찮고 서비스도 괜찮아. 와, 이벤트도 재밌게 하네? 이래야죠. 거기다가 막 정성 어리게 사장이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그게 보여. 막 신메뉴 런칭하는 주기도 빠르고 이벤트도 자주 갖고 고객이 뭐 짜다 그러면 바로바로 뭐 레시피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정성을 다하면 고객이 그게 보여요. 그래서 좀 뭔가 불만족스러워도 좋게 얘기하고 뭔가 진짜 뭐 머리카락이라도 나오게 되면 사장님만 보이게 해가지고 사장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별점은 안 깔게요. 영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어우 고객님 이거 진짜 내 잘못 맞는데 너무너무 죄송해요. 인간적이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고객이 내 매장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장도 내 매장을 좋아해야 되지만 고객도 내 매장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진짜 이 사장이 얼마나 열심히고 정성으로 열정을 쏟아가지고 일하는지에 대해서 리뷰 댓글을 통해 보여주시고요. 실제로 메뉴에 리뉴얼이라든지 개선 이런 거 열심히 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 퀄리티도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음식을 만드는 집이에요. 맛있는 음식?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음식은요 당연히 맛있어야 돼요. 맛없는 음식을 왜 돈 주고 사 먹습니까 고객님들이? 네? 아니 그냥 평식 집에서 먹는 거야. 대충 한 끼 때우는 거. 지금 한 끼 때우는 거를 돈 받고 파는 게 맞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음식 맛에 대한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주제를 잡아서 얘기해 볼게요. 어쨌든 내용이 좋은 리뷰는 간단합니다. 음식, 가성비와 퀄리티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그게 잡혀요. 자, 별 5점 리뷰가 무한대로 막 많이 작성이 되고 리뷰가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문수 대비 뭐 20%, 10% 넘게 15%, 20%가 잡히면은 정말로 그 매장이 잘 운영되는 거냐? 아니에요. 한 줄 리뷰 있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내용 없이 별 5. 주문 내용만 있고. 그런 리뷰는 다 거르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다 없다는 가정하에 그런 거 말고 진짜 한 2줄, 3줄이라도 딱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막 전해지는 거. 건성건성 쓰는 거 말고 진짜만 가지고 10%, 15%, 20%가 돼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별 5, 리뷰 내용 없는 거. 그게 서비스 주고 돈 주고 산 리뷰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리뷰 이벤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대충 말씀드렸고요. 리뷰 이벤트를 통해서 내 가게가 잘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도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마무리하면은 패티심이 아니죠. 재미가 없죠.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자, 심학습합니다. 잘 들으세요. 리뷰 이벤트 서비스를 과도하게 좋은 걸 줘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만족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렸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금액이 지출되어야 적당한가에 대한 생각, 가이드라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걸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라고 칠게요. 내가 서비스로 지출을 해야 되는 서비스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5%예요. 100만 원의 매출이라고 했을 때 서비스를 제출한 서비스 순수 비용은 판매가 기준으로 5만 원 정도가 적정가입니다. 5만 원. 아시겠어요? 5만 원이에요. 판매가예요. 자, 예컨대 오늘 100만 원 정도를 했다면 뭐 대충 50개 안팎의 주문에 들어왔을 거예요. 뭐 저희는 객단가가 2만 원 좀 안 되게 잡히거든요. 그랬을 때 50개의 주문 중에서 20%의 지원율이 있었다라는 거는 몇 개죠? 예, 리뷰 작성하겠습니다. 10개 정도의 주문이 들어왔다는 거고요. 지원이 들어왔을 때 10개의 지원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얼마를 줘야 된다고요? 5만 원. 5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당 5천 원씩 책정되죠. 리뷰 이벤트는 50개의 주문 중에서 10개가 들어오는데 10개의 주문에 대해서 평균 5,000원어치의 서비스가 나가야 됩니다. 판매가 기준으로. 어떤 데는 3,000원을 주지만 어떤 데는 6, 7,000원짜리를 줘요. 고객이 주문한 금액대는 중요하지 않아요. 개수가 중요한 거지. 근데 내가 나간 금액은 총 매출 대비 5% 정도가 나가는 게 맞아요. 그 정도가 돼야 고객이 와! 이거 신청 안 할 수가 없네. 와, 이거 작성 안 할 수가 없네. 와, 이거 계속 주문할 건데 나 먹튀하면 안 되겠네. 라고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지난달 매출 공개하면서 제가 식자재 원가 오픈했잖아요. 뭐 대략 한 21, 2%, 뭐 한 많이 나올 때 한 24%까지, 25%까지 나오기도 해요. 5만 원에 대한 식자재 코스트는 얼마죠? 네, 만 원에서 12,000원. 하루 만 원에서 12,000원 정도만 소요를 하면 5만 원 정도의 서비스가 나가고요. 말도 안 되는 서비스를 주는 매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뷰가 좋을 수밖에 없죠. 리뷰가 많이 달릴 수밖에 없죠. 리뷰를 쓰겠다,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지원율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코스트가 높은 매장이 있어요. 코스트가 높은 매장은 5만 원짜리 서비스를 주려면 원가 비용으로 2만 원, 2만 5천 원이 들어가잖아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알죠. 가뜩이나 코스트가 높아가지고 마진율이 낮으니까 100만 원 팔아봤자 한 20만 원밖에 못 버는데 20만 원 죽을 똥 살 똥해서 벌었는데 거기서 서비스 비용으로 2만 원을 쓰라고? 10%잖아요. 순수입의 10%를 어떻게 써요? 근데 저는 100만 원 팔면 한 50만 원 이상은 남잖아요. 세전으로. 50만 원에서 만 원? 아이씨, 너끈 쓰죠. 저는 실제로 너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추석 이벤트로 대박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고 저희 가맹점들도 본점 지원으로 서비스 막 돌립니다. 막 돌려도 돼요. 많이 버니까 많이 남으니까 좀 고객님들 덕분에 돈 번 건데 돌려드릴 수 있잖아요. 이런 식의 생각은 결국에는 충분한 마진율, 낮은 코스트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서비스로 돌아가는데 어떤 분에게 돌아가죠? 단골 고객분? 자주 드시는 분? 리뷰 작성하시는 분. 왜? 리뷰가 장사의 시작이고 끝이니까. 리뷰 작성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리뷰를 작성 안 하는 분들에게 500원, 500원, 500원 서비스 줄 거를 십시일반 모아서 리뷰 작성하는 분들에게 쏟아부어 주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모든 고객님들에게 뭐 캔콜라 하나씩 음료수 서비스 주는 거 좋죠. 너무 좋죠. 근데 그거 주지 마시고 리뷰 작성하는 분들에게 과감하게 한번 때려보세요. 어떤 리뷰가 달리고 얼마큼 리뷰가 많이 달리고 얼마큼 주문량이 느는지. 저는 그게 제 가게 영업 전략의 핵심이었어요. 자, 리뷰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진짜 제 핵심 노하우 다 말씀드린 거예요. 따라오세요. 코스트 저처럼 맞추고 마진율 맞추고 이벤트도 맞추고 장사도 잘 되고 고객분들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적정가를 받고 적정 마진이 남기고 적정한 행복을 고객에게 전하는 그날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